여러 종류의 이성 지도들이다. 노 황학묘와 맹모림 그리고 곤비묘의 이치를 확인해 본다. 맹림에서 노 황학묘로 가는 계략적인 경로 지도다. 보이는 것은 맹림의 폐방이다. 명노 황항에서의 명노는 명나라의 제국인 노나라를 말한다. 그리고 황왕은 노나라 왕의 시호이다. 황왕의 이름은 주단이다. 1370년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은 주단이 태어나자 아들을 위해 제후국인 노국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주단은 15살 때 봉지흰 산동의 노나라로 갔다. 글 읽기를 좋아한 나이 어린 주단은 도교를 믿으면서 불로장생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다 중금속에 중독되어 눈에 상처를 입은 후 20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원장은 황당한 일이라 여겨 황당할 황을 시호로 내려 황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애석하게 여긴 주원장은 풍수지리적 길지를 선택하게 한 후 정성을 다하여 능을 조성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명나라가 조성한 최초의 능이라고 한다. 노 황학묘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성지도로 보는 묘역이다. 어교와 능문 주변을 살펴본다. 능문이다. 이 능은 1969년 방공호를 파다가 발견된 것이라고 한다. 묘역의 건물과 시설들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인지도 모른다. 능문에는 황학능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이 문을 지나면 첫 번째 정원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노 황학능과 관련된 자료들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다. 내용도 살펴본다. 황학능이 명나라 제후국 왕 중 첫 번째 능이라는 안내문이다. 묘역의 안내도다. 이 표는 제후국 노나라 초대왕 주단부터 13대 주2의 왕까지의 현황이다. 노나라는 명나라가 망한 1644년보다 10년 이상 더 존속하였다. 황왕 주단의 계략적인 계보다. 이곳의 풍수적 설명이다. 답사 후 자세히 보기로 한다. 두 번째 문인 능은문이다. 능은문을 지나면 두 번째 정원인 제례 공간이다. 왕의 입회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곳에 있던 능은전은 터만 남아있다. 능은전터와 세 번째 문, 그리고 그 뒤로 명루가 보인다. 세 번째 문이다. 이 문을 지나면 능침 공간이다. 능침 공간에는 능의 표지인 명루와 지궁이 있다. 명루 앞에 있는 우물이다. 능의 표지인 명루다. 능원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기도 하다. 명루 위에는 일반적으로 묘비가 있다. 명루 위에서 보는 앞 전경이다. 인터넷에서 캡처한 사진을 올려보았다. 명루에서 지궁파크 지형 등을 살펴본다. 좌측으로 가면 황항비인 과비의 묘로 갈 수 있다. 지금 보이는 지궁 입구문은 발굴 후 새로 만든 문이다. 새로 만든 지궁문을 지나면 예부와 차단하는 벽인 금강벽과 묘실통로, 전실문,
전실 등이 차례로 보인다. 전실문 앞이다. 전실 앞에는 만령등, 즉 장명등 항아리가 있다. 그 뒤에는 의례용인 나무로 만든 인형으로 구성된 의례 행렬, 그리고 노나라 옥새가 담겨있는 함이 탁자기에 있다. 이곳에서 출퇴된 부장품들은 1300여 점이 되는데 산동성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후실문을 지나면 관곽이 있는 후실이다. 이곳에는 중앙에 있는 관곽의 동쪽과 서쪽 탁자위에 면류관의 일종인 구류명과 금관, 그리고 옥대 등 관복과 문방사우, 장기, 그림 등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나오면서 보는 지국문이다. 지국문 앞에서 보는 명루 부근이다. 오른쪽 길을 따라가면 황항의 비인 과비의 지궁이 있다고 한다. 산도다. 명나라와 청나라 풍수지리에 부합한 표준이 되는 길지의 노황항묘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묘는 후현무, 전주작, 자청룡, 우백호의 사신사를 근거로 혀를 정했다고 한다. 이를 이성 지도로 확인해 본다. 이성 지도를 보면 자청룡, 우백호 등 사신사는 모두 평지 가운데 돌출된 독립된 산의 맥들이다. 사신사는 단순히 대청을 이루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좌청룡, 우백호가 함포해야 한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형가의 형기풍수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중국의 풍수지리는 이론 따로, 실제 실행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용맥은 어떤지 이성사진으로 살펴본다. 이성지도로 보는 용맥이다. 평지에 돌출된 독립된 산의 맥이지만 계속된 넘나지와 굴곡을 이루며 힘차게 내려가는 형세다. 이성지도에서 보듯이 산의 형상을 중시하는 형기나 물형의 풍수지리는 중국에 없는 것 같다. 어떤 비밀스러운 이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오결의 이견호를 적용하면 어떨까? 1806년경에 완성된 지리오결 이기론을 근거로 적용해 본 결과다. 묘는 정열에 이치한 것 같다. 수구를 정확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수구에 따라 국은 다룰 수 있다고 본다. 입수 용맥에서 보는 전경이다. 다시 한번 지궁이 있는 혈의 부분을 이성 사진으로 살펴본다. 돌아가면서 보는 명루 앞 정원이다. 어교와 수구로 추정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명로 황항묘에서 맹모림까지 가는 계략적인 경로 지도다. 맹모림 폐방이다. 여기서부터 가는 길은 좋지 않은 상태다.
맹모림 정문이 보인다. 다 온 것 같다. 이성 지도로 맹모림 주변 형세를 살펴본다. 맹모림의 정문과 표지석이다. 주변을 살펴보면서 맹자의 부묘묘가 있는 곳으로 가본다. 맹모림의 안내도다. 보이는 산이 마한산이다. 이곳 맹모림에는 후손들의 묘가 많이 보인다. 우리나라와 달리 묘의 관리 상태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잎회를 보관하고 제사를 지내는 향전이다. 특이하게 묘비 등 성물이 묘의 앞에 있지 않고 묘의 뒤에 있다. 묘의 뒤에 있는 성물을 살펴본다. 맹자 부모의 합장묘다. 개성 주국공은 맹자의 아버지 맹격이고 단범 선원 부인은 맹자의 어머니 장씨다. 묘의 앞으로 가면서 묘 주변을 둘러본다. 후손 묘들과 맹자 부모 묘의 앞부분이다. 맹모림의 뒷산인 마한산이다. 맹모림의 입구인 폐방이 있는 곳에 왔다. 곤비묘를 가는 계략적인 지도와 곤비묘의 이치 지도다. 우리 일행은 역성을 지나 곤비묘로 가게 된다. 곤비는 명나라의 공료로 간 안동곤시 성을 가진 사대부 집안의 딸이다.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의 총애를 받아 그녀는 황후 다음의 지인 비가 된 것이다. 1410년 몽골족을 정벌하고 영락제와 함께 남경으로 돌아가던 중 산동 지방을 지날 때 갑자기 사망한다. 그때 영락제는 풍수지리학상 가장 좋은 조장시 역성 땅에 묘를 조성하고 후한 장례를 치러 주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그 묘를 찾아가는 것이다. 관세류원이라는 폐방이 보인다. 폐방이 있는 곳과 이곳에서 곤비묘가 있는 곳까지를 표시한 이성 지도다. 관세류원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석류나무 재배지로 유명한 관광단지라고 한다. 관세류원과 청단사 입구다. 청단사에는 청단나무와 고청단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석류나무 밭 사이의 시골길을 계속 가게 된다.
현지인에게 곤비묘가 어딘지 물어도 모른다고 한다. 그래도 계속 가보기로 하였다. 정말 석류 재배 단지가 큰 것 같다. 그래서 조장의 석류가 유명한가 보다. 안내인이 현지인에게 곤비묘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현지인도 모르는 상태다. 그래도 계속 가보기로 하였다. 산 꼭대기 부근에 저택들이 많이 보인다. 특이한 현상이다. 이제야 곤비묘를 아는 현지인을 만났다. 현지인이 알려준 대로 묘를 찾아갈 수 있었다. 묘 위치를 표시한 이성지도다. 봉분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곤비묘다. 곤비묘는 낭남묘라고도 한다. 간소하게 잔을 올리는 애도 갖추었다. 봉분 주변도 둘러보았다. 비문에는 곤비와 관련된 내용과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있으며 동쪽에는 사자산, 서쪽에 가까이 코끼리산, 뒤에는 백모산이 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산의 형세를 이성지도에 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마을 주변을 둘러보았다.